시니어 메이크업 완벽 가이드.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혜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니어 메이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화하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화장을 하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메이크업으로 훨씬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 메이크업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메이크업이 특별한 이유. 먼저 왜 시니어 메이크업이 일반 메이크업과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주름에 끼거나 피부가 건조해 보이거나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메이크업은 이러한 피부 변화를 보완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피지 분비가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 각질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홍조가 생기거나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침착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메이크업의 첫걸음입니다. 피부 타입 파악하기.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타입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성 피부였던 분도 복합성이나 건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며 메이크업을 하면 들뜨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보습에 특히 신경 써야 하고 수분감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는 시니어가 되어도 여전히 피지 분비가 활발하여 화장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분 조절을 위해 너무 강한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합성 피부는 T존은 지성이지만 볼과 눈가는 건성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부위별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붉어지거나 가려울 수 있습니다. 무향,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메이크업 전 스킨케어의 중요성. 좋은 메이크업의 시작은 바로 스킨케어입니다. 특히 나이 든 피부는 보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이크업 전 스킨케어 루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화장의 지속력과 완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침 세안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밤 발라둔 스킨케어 제품들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거나 약산성 폼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차가운 물은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바로 토너를 발라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토너는 세안 후 일시적으로 상승한 피부의 pH를 정상화시키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 얼굴 전체에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거나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을 따라 닦아주세요. 그 다음 세럼이나 에센스를 발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시니어 피부에는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같은 안티에이징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펩타이드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탄력을 높여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톤을 밝게 하고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크림은 눈가 전용 제품으로 눈가의 다크서클, 주름, 처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크림을 약지 손가락의 쌀알 크기만큼 덜어서 눈 주변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약지는 가장 힘이 약한 손가락이라 연약한 눈과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과 눈 밑, 눈꼬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보습크림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바른 제품들을 피부에 밀봉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시니어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스쿠알란, 시어버터 같은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이 좋습니다. 크림을 충분히 발라준 후에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서 제품이 피부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기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제품들이 섞이면서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의 선크림을 얼굴과 목, 손등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 얼굴에는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선크림도 피부에 흡수될 시간을 주기 위해 바른 후 5분 정도 기다린 후 메이크업을 시작하세요. 올바른 메이크업 도구 선택. 메이크업을 잘하려면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품질 좋은 브러쉬와 스펀지를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털이 조밀하고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합성모 브러쉬가 액상 제품을 바르기에 더 좋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하면 얇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브러쉬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뷰티 스펀지는 촉촉하게 적셔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에 충분히 적신 후 물기를 짠 뒤 사용하면 제품이 스펀지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피부에 더 많은 제품이 밀착됩니다. 스펀지의 둥근 부분은 넓은 면에, 뾰족한 부분은 눈가나 콧방울 같은 세밀한 부위에 사용하세요. 파우더 브러쉬는 크고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천연모 브러쉬가 파우더 제품을 고르게 분산시키는데 더 좋습니다.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여러 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스색을 바를 넓은 브러쉬, 포인트색을 바를 중간 크기 브러쉬, 블렌딩을 위한 믹싱 브러쉬 등이 필요합니다. 브러쉬와 스펀지는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더러운 도구를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브러쉬 전용 클렌저나 순한 샴푸를 사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세척하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스펀지는 사용 후 매번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2에서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프라이머와 베이스 메이크업. 스킨케어가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프라이머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라이머는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화장이 잘 먹도록 도와주고 모공과 잔주름을 최소화하며 화장의 지속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보습 효과가 있는 프라이머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리콘 성분이 과하게 들어간 매트한 프라이머보다는 수분감이 있고 광채를 주는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가 더 좋습니다. 완전 매트한 프라이머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손가락이나 스펀지에 프라이머를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모공이 크거나 주름이 있는 부위에는 톡톡 두드려서 메워주듯이 발라주면 좋습니다. T존처럼 유분이 많은 부위에는 모공 커버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보정 프라이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조가 있다면 초록색 프라이머가, 피부가 칙칙하다면 보라색이나 핑크색 프라이머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색보정 프라이머는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이제 파운데이션 선택입니다.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잘못 선택하면 모든 메이크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든 피부에는 매트한 파운데이션보다는 세미 매트하거나 약간의 광채가 있는 새틴,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더 자연스럽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완전 매트한 제품은 피부를 건조하고 평평하게 보이게 만들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파운데이션의 커버력도 중요하지만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커버 파운데이션을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미디엄 커버 파운데이션을 얇게 여러 겹 바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로 전체적인 톤을 정리한 후 커버가 더 필요한 부위에만 두 번째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파운데이션의 색상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부색과 정확히 일치하는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밝은 색을 선택하면 얼굴이 하얗게 떠서 부자연스럽고 너무 어두운 색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턱선이나 목 부위에 발라보고 자연광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도구로 저는 개인적으로 촉촉한 뷰티 스펀지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스펀지를 물에 충분히 적셔서 물기를 짠 후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점으로 찍어준 다음 톡톡 두드리듯이 펴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거나 쓸듯이 바르면 안 됩니다. 문지르면 각질이 일어나거나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고 프라이머와 스킨케어 제품이 섞여서 지저분해집니다. 얼굴 중앙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처럼 주름이 있는 부위는 특히 얇게 발라야 합니다. 두껍게 바르면 주름에 끼어서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목과 얼굴의 경계선도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 얼굴만 화장하고 목은 그대로 두면 색상 차이가 나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라주거나 최소한 턱선 아래 2-3cm 정도는 발라서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헤어라인 주변도 중요합니다. 이마와 헤어라인 경계도 자연스럽게 블렌딩하지 않으면 경계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스펀지에 남은 소량의 제품으로 헤어라인을 따라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컨실러 사용법. 컨실러는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되지 않은 잡티, 다크서클, 색소 침착, 홍조 등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메이크업에서는 컨실러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강조되고 화장이 두껍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크서클을 가릴 때는 자신의 피부 톤보다 한 톤에서 최대 2톤 정도 밝은 색상을 선택하세요. 너무 밝은 색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다크서클의 색상에 따라 색 보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나 푸른색 다크서클에는 오렌지나 피치톤의 컬러 코렉터를 먼저 바른 후 컨실러를 덧바르면 더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컨실러를 눈 아래에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역삼각형 모양으로 찍은 후 스펀지나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세요. 이때 아래쪽인 볼 쪽에서 위쪽인 눈 쪽으로 블렌딩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컨실러의 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에 끼어 쪼글쪼글해 보입니다. 얇게 바르고 커버가 부족하면 추가로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름 부위, 특히 눈가 잔주름이나 입가 팔자주름 부위에는 컨실러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위에 컨실러를 많이 바르면 주름 사이에 제품이 끼면서 주름이 더욱 강조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위에는 컨실러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 옆 홍조나 입가의 어두운 부분도 컨실러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얼굴색과 같은 톤의 컨실러를 사용하세요. 잡티나 색소 침착을 커버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정교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컨실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 잡티 위에 톡톡 찍어준 후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자연스럽게 블렌딩하세요. 파우더 사용의 기술. 파우더는 메이크업을 고정하고 유분을 조절하며
화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파우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화장을 깔끔하게 고정시키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강조되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루즈 파우더를 선택할 때는 미세한 입자에 투명하거나 살짝 톤업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커버력이 강한 파우더는 피하세요. 또한 과도한 펄이나 글리터가 들어간 제품도 피부의 질감을 강조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파우더를 바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파우더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힌 후 손등에서 털어내어 여분의 가루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 얼굴에 가볍게 스쳐주듯이 발라야 합니다. 절대 눌러 바르거나 두껍게 발라서는 안 됩니다. 파우더를 바르는 부위도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분이 많이 나는 T존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볼이나 눈가처럼 건조한 부위는 최소한으로만 발라주거나 아예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와 입가는 특히 파우더를 얇게 바르거나 건너뛰어야 주름이 덜 강조됩니다. 베이킹 기법은 시니어 메이크업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베이킹은 파우더를 두껍게 바른 후 몇 분 기다렸다가 털어내는 기법인데 이는 젊고 탄력 있는 피부에는 효과적이지만 시니어 피부에는 건조함과 주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를 바른 후에는 픽싱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파우더가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더욱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20에서 30cm 떨어진 거리에서 X자나 T자 모양으로 뿌려주세요. 아이 메이크업, 눈을 살리는 방법. 눈 메이크업은 얼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가 주름이 생기며 속눈썹이 얇아지고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썹도 숱이 줄어들고 색이 옅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아이 메이크업 기법으로 이러한 변화를 보완하고 눈을 더욱 또렷하고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섀도우 베이스나 프라이머를 눈꺼풀에 발라주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섀도우 베이스는 아이섀도우가 주름에 끼는 것을 방지하고 발색을 높이며 지속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소량을 눈꺼풀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이섀도우 색상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진하거나 어두운 색상은 눈을 작아 보이게 하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베이지, 브라운, 탠, 피치, 로즈 골드, 샴페인 골드와 같은 부드럽고 중간 톤의 중립적인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펄이나 글리터가 과하게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큰 펄이나 글리터는 눈꺼풀의 주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세한 쉬머나 새틴 마감의 제품을 선택하면 은은한 광채로 눈을 밝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를 바르는 기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밝은 베이스 색상을 눈꺼풀 전체와 눈썹 아래에 발라주세요. 이는 눈 전체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중간 톤 색상을 눈두덩이와 눈꼬리 부분에 발라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가장 어두운 색은 눈꼬리 바깥쪽에만 살짝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이 리프팅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색을 눈꺼풀 전체나 아래쪽에 많이 사용하면 눈이 작아 보이고 처져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블렌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블렌딩 브러쉬로 색상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섞어주세요. 경계선이 선명하면 메이크업이 투박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이라인은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굵고 진한 아이라인은 오히려 인위적이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우듯이 점으로 찍어주는 타이트 라이닝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젤 타입이나 펜슬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실수하기 쉽고 수정이 어렵습니다. 속눈썹 라인을 따라 가늘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려주세요. 눈꼬리 부분의 아이라인이 중요합니다.
눈꼬리 라인을 살짝 위로 올려 그리면 처진 눈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올리면 부자연스러우니 자연스럽게 살짝만 올려주세요. 아래 눈꺼풀에는 진한 아이라인을 그리지 마세요. 아래에 진한 라인을 그리면 눈이 작아 보이고 처져 보입니다. 대신 밝은 베이지나 화이트 펜슬을 아래 점막에 발라주면 눈이 더 크고 밝아 보입니다. 마스카라는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속눈썹에 볼륨과 길이를 주면 눈이 훨씬 또렷하고 젊어 보입니다.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반드시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세요. 뷰러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뷰러를 속눈썹 뿌리에 대고 몇 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속눈썹이 꺾일 수 있습니다. 뿌리, 중간, 끝 3단계로 나누어 컬링하면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한 번 바른 후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레이어를 추가하면 더 풍성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뭉쳐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아래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바르면 눈이 더 또렷해 보입니다. 작은 마스카라 브러쉬나 일반 마스카라 브러쉬의 끝부분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눈썹도 아이 메이크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썹 숱이 적어지거나 색이 옅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잘 정돈된 눈썹은 얼굴 전체를 리프팅하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스플리 브러쉬로 눈썹을 빗어 털의 방향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 눈썹 펜슬이나 파우더로 눈썹의 빈 곳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세요. 눈썹은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가볍게 터치하듯이 그려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눈썹의 색상은 자신의 머리카락 색보다 한두 톤 밝은 색을 선택하세요. 머리카락과 똑같거나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하면 눈썹이 너무 강조되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눈썹 모양도 중요합니다. 눈썹의 앞쪽은 옅게, 중간과 눈썹사는 진하게, 끝으로 갈수록 가늘고 옅게 그려주면 입체감이 생깁니다. 눈썹산을 살짝 높게 그리면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눈썹을 다 그린 후에는 투명 또는 색조 있는 아이브로우 젤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썹이 고정되고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블러셔와 하이라이터로 생기 더하기. 블러셔는 얼굴의 생기와 건강한 혈색을 더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색이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블러셔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블러셔 색상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택하세요. 웜톤 피부에는 피치, 코랄, 살구색이 잘 어울리고 쿨톤 피부에는 핑크, 로즈, 모브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진하거나 형광빛이 나는 색상은 피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세요. 블러셔의 질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파우더 블러셔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도 좋습니다. 건성 피부라면 크림 타입이 더 자연스럽고 촉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블러셔를 바르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대뼈 위쪽 웃었을 때 가장 높이 올라오는 부분에 발라주세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면 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블러셔를 바르면 얼굴이 리프팅되어 보입니다. 블러셔를 너무 아래쪽에 바르면 얼굴이 처져 보이고 더 늙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콧방울 가까이에 바르면 코가 크게 보일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블러셔는 큰 블러셔 브러쉬로 가볍게 스쳐주듯이 발라야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서 강도를 조절하세요. 블러셔를 바른 후 깨끗한 브러쉬로 가장자리를 블렌딩하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얼굴의 입체감과 광채를 더해주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메이크업에서는 하이라이터 선택과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반짝이거나 큰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터는 피부의 질감과 주름을 오히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있는 미세한 파우더 하이라이터나 크림 하이라이터를 선택하세요. 색상은 피부 톤보다 한두 톤 밝은 샴페인 골드나 핑크 골드 색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광대뼈 가장 높은 곳, C존에 살짝 터치해주세요. 눈썹 아래 브로우본에도 발라주면 눈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콧대에도 가늘게 발라주면 코가 오똑해 보이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술산, 즉 윗입술의 M자 부분에도 살짝 터치하면 입술이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턱 끝에도 아주 조금 발라주면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터는 너무 넓은 면적에 바르지 말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만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쉐딩은 선택사항이지만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싶거나 얼굴형을 다듬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쉐딩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쉐딩 제품은 자신의 피부 톤보다 2에서 3톤 어두운 무광의 브라운 색상을 선택하세요. 너무 어둡거나 붉은기가 도는 제품은 피하세요. 쉐딩은 헤어라인을 따라, 턱선을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콧방울 옆에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쉐딩을 바른 후에는 반드시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자연스럽게 섞어주세요. 립 메이크업, 젊어 보이는 입술 연출. 입술 메이크업은 얼굴의 인상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술도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입술이 얇아지고 볼륨이 줄어들며 윤곽선이 흐릿해지고 새로 주름이 생깁니다. 또한 입술의 자연스러운 색소가 옅어지고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입술을 충분히 보습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립밤을 넉넉히 바르고 메이크업하는 동안 흡수되도록 두세요. 입술이 건조하면 립스틱이 갈라지고 주름이 더 강조됩니다. 입술 각질 제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립 스크럽이나 칫솔로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주세요. 너무 자주 하거나 세게 하면 입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립 라이너는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립 라이너는 흐릿해진 입술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고 립스틱이 입술 주변 주름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립스틱의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립 라이너 색상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입술색과 비슷하거나 사용할 립스틱과 비슷한 색상을 선택하세요. 입술색보다 너무 어두운 립 라이너는 90년대 스타일처럼 보여 촌스러울 수 있습니다. 립 라이너를 사용할 때는 먼저 입술의 자연스러운 윤곽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만약 입술이 얇아졌다면 자연스러운 윤곽선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그릴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부자연스러우니 주의하세요. 윤곽선을 그린 후에는 립 라이너로 입술 전체를 가볍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립스틱의 베이스가 되어 발색과 지속력이 모두 좋아집니다. 립스틱 색상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진한 색상은 입술을 얇아 보이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밝거나 형광색도 부자연스럽습니다. MLBB, 즉 마이 립스 버 베터 색상, 즉 자신의 자연스러운 입술색보다 한두 톤 정도 진한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께는 피치, 코랄, 로즈, 모브, 베이지 계열의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웜톤 피부에는 코랄, 살구색, 벽돌색 같은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리고 쿨톤 피부에는 로즈, 핑크, 모브 같은 시원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립스틱 질감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 매트한 립스틱은 입술을 건조하게 만들고 입술의 새로 주름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세미 매트, 세틴, 크림 또는 쉬어 질감의 립스틱을 선택하세요.
약간의 광택이 있는 립스틱은 입술을 더 풍성하고 촉촉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반짝이는 글로시 립스틱도 피하세요. 과도한 광택은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립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정교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립스틱을 립 브러쉬에 묻혀 입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윤곽선을 따라 꼼꼼히 발라주세요. 립스틱을 한번 바른 후 티슈로 가볍게 눌러주고 파우더를 살짝 터치한 후 다시 한번 발라주면 지속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립글로스는 선택사항입니다. 입술에 더 많은 볼륨과 광택을 주고 싶다면 립스틱 위에 립글로스를 덧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 전체에 바르지 말고 입술 중앙 부분에만 살짝 터치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입술이 더 풍성해 보입니다. 너무 끈적이거나 반짝이는 글로스는 피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지속력 높이기. 좋은 메이크업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한 메이크업이라도 몇 시간 후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픽싱 스프레이는 메이크업을 고정하고 지속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메이크업을 모두 마친 후 얼굴에서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X자나 T자 모양으로 골고루 뿌려주세요. 눈을 감고 2에서 3초 정도 뿌린 후 자연 건조시키세요. 픽싱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파우더한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가 더 자연스럽고 촉촉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낮 동안 화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름종이로 T존의 유분을 흡수해주세요. 티슈로 눌러도 되지만 기름종이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파우더를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덧바르면 화장이 두꺼워지고 뭉쳐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덧바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른 제품 위에 또 바르면 오히려 두껍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대신 픽싱 스프레이나 보습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립스틱이 지워지면 립밤을 먼저 바른 후 립스틱을 다시 발라주세요. 립밤 없이 립스틱만 계속 덧바르면 입술이 건조해집니다. 메이크업 제거와 관리. 하루를 마치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을 하고 자면 모공이 막히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며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이중 세안을 권장합니다. 먼저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메이크업을 녹여주세요. 오일 클렌저는 유분 기반의 메이크업 제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건조한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펴 발라주세요. 1에서 2분 정도 마사지한 후 물을 조금 묻혀 유화시킨 다음 미온수로 헹구세요. 그 다음 폼 클렌저나 젤 클렌저로 두 번째 세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오일과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눈과 메이크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과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므로 전용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솜에 리무버를 충분히 적신 후 눈 위에 몇 초간 올려두어 메이크업이 녹도록 한 다음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는 일반 클렌저로는 잘 지워지지 않으므로 전용 리무버가 필요합니다.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서 속눈썹 사이사이와 눈가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세안 후에는 즉시 스킨케어를 시작하세요. 세안 후 피부는 빠르게 건조해지므로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 닦은 후 바로 토너부터 시작하여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순으로 발라주세요. 밤에는 낮보다 더 영양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크림이나 슬리핑 팩을 사용하면 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도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브러쉬와 스펀지는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더러운 도구를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되지 않으며 제품의 발색도 떨어집니다. 브러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척하세요.
브러쉬 전용 클렌저나 순한 샴푸를 사용합니다. 미온수에 클렌저를 풀고 브러쉬를 담가 부드럽게 헹구세요. 브러쉬 털 부분만 씻고 손잡이 부분은 물에 담그지 마세요. 물기를 짜낸 후 그늘에서 털이 아래로 향하도록 걸어서 완전히 말리세요. 뷰티 스펀지는 사용 후 매번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용 클렌저나 순한 비누로 씻은 후 완전히 말려주세요. 스펀지는 2에서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메이크업 팁. 일상 메이크업은 가볍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이나 장보기, 가벼운 모임 등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메이크업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하고 아이 메이크업은 중립적인 색상으로 간단하게, 립 메이크업도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포인트만 주세요. 전체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면 완성할 수 있는 간단한 메이크업이 좋습니다.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동창회, 가족 모임 등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메이크업을 조금 더 해도 좋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의 커버력을 높이고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더 색을 추가하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색상을 실제보다 옅게 담기 때문입니다. 컨투어링과 하이라이팅을 더 명확하게 하고 블러셔와 립스틱도 한 톤 정도 진하게 선택하세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등산, 골프, 여행 등 오래 야외에 있을 때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선택하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선크림이나 선쿠션을 휴대하여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별 메이크업 조절.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므로 메이크업 방법도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날씨가 온화하고 피부 상태도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기본적인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보습에 신경 쓰세요.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습하므로 메이크업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땀과 피지로 인해 화장이 번지거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 메이크업은 가볍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터프루프나 롱래스팅 제품을 선택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하세요. 파우더를 적극 활용하여 유분을 조절하고 픽싱 스프레이를 꼭 사용하세요. 자외선 차단도 특히 중요합니다. SPF 50, PA 제품을 사용하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건조하므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도 건조하여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겨울 메이크업은 보습이 핵심입니다. 스킨케어를 평소보다 더 충실히 하고 보습력이 높은 크림 타입의 메이크업 제품을 선택하세요. 파우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픽싱 스프레이 대신 보습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립밤을 자주 덧발라주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흔한 실수와 해결 방법. 시니어 메이크업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피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입니다. 잡티를 가리려고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주름이 강조되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얇게 여러 겹 바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색상 선택입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파운데이션, 피부톤에 맞지 않는 립스틱 등은 메이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연광에서 색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 번째 실수는 유행만 따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 트렌드가 시니어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메이크업 도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브러쉬와 스펀지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체하세요. 5번째 실수는 스킨케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해도 피부 상태가 나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메이크업 전후 스킨케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제품 추천과 선택 기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품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은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건성 피부라면 수분감 있는 제품을, 지성 피부라면 유분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도 확인하세요. 파라벤, 인공향료, 알코올이 적게 들어간 제품이 민감한 시니어 피부에 더 좋습니다. 대신 히알루론산, 비타민 E,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피부에 좋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샘플을 받아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등이 아닌 턱선에 발라보고 자연광에서 확인하세요. 리뷰를 참고하되 특히 비슷한 나이대와 피부 타입을 가진 사람들의 리뷰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이크업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메이크업을 즐기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나이 든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가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우아함과 품위를 표현하세요. 주름과 변화는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며 그것 또한 아름다움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니어 메이크업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와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직접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길 것입니다. 메이크업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특별한 날만 화장하지 말고 평소에도 간단하게라도 메이크업을 하면서 손에 익히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어떤 색상과 기법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찾아가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얼굴은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매력을 찾고 강조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백화점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메이크업 레슨을 받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메이크업을 봐주고 조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감과 미소에서 나옵니다. 메이크업은 그 자신감을 더욱 빛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더욱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스킨케어, 헤어스타일링, 패션 코디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언제나 아름답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